되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원어민 중에서도 영어에 자신 있는 애들이 거기 다 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외국인으로서 영어에 대한 이런 핸디캡을 완전 벗어 던지고 싶었었거든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언어예요. 영어와 한국어는. 영어는 대상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오랜만에 썰을 푸는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대학교 영문학과 다닌 썰이에요. 30대에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교 학사에 영문학과를 들어갔었거든요. 그 선공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부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왔었는데, 물론 여기 살면서는 새로 배워지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당연히 여기 살면서 좀 발전된 부분이 있었어요. 미국 생활을 그 시점에 한 10년 넘게 했었던 시점에 막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한 적은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막 자신만만하진 않았죠. 왜냐면 원어민들이랑 같이 이제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 일을 이제 뉴욕에서 하고 있었는데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쉬면서 제가 책을 한국어로, 제가 대필 작가로 글을 써서 그 책이 이제 출간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글을 쓰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부동산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점이 영업이 제 체질에 안 맞아서였었거든요. 힘들었었던 차였는데 작가로 고용이 돼가지고 글을 쓰고 출간이 되기까지 보니까 내 재능을 살리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다른 전문 분야, 영어 이외에 다른 전문 분야를 조금 계속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음악 쪽에도 일을 했었고 했었는데, 글을 써서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걸 보는 순간 되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걸 살리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처음으로 약간 되돌아보게 됐어요. 진작에 내 재능을 좀 살려볼 걸, 되게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제일 평생 잘하는 거라고는 영어밖에 없었구나, 그런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어차피 내가 잘하는 게 그거 한 가지라면 최대치로 그 능력을 한번 끌어올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관심 분야가 생기면 자꾸 학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책 한두 권 읽어가지고 그 분야를 약간 마스터하는 것보다 학교에 들어가서 되게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행 좀 약간 다니고 싶고 비행기도 타고 싶고 호텔에도 묵고 싶고 그래가지고 호텔경영학과에 들어갔었는데, 미국에 이제 와서는 그 당시에는 팝 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녹음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알고 싶더라고요. 음반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갖고 전문학사를 땄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영어 능력을 조금 끌어올리고 싶기도 했고, 글 쓰는 게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진 학문이 영문학과잖아요. 이 분야를 좀 한번 파보자, 전문적으로 좀 한번 깊이 있게 좀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석사가 아닌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어서 학사를 들어갔어요. 다른 걱정은 그렇게 없었는데 그냥 나 혼자만 외국인이면, 원어민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들어갔더니 진짜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3년 다니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그 영문학과 수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학교였는데 오히려 탈탈 털리고 자신감이 정말 지하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탈탈 털렸던 게, 제가 약간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원어민 아닌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었던 게, 갔더니 그냥 원어민인 학생들이 아니라 원어민 중에서도 영어에 자신 있는 애들이 거기 다 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도 국문학과에 어떤 학생들이 가겠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법부터 글쓰기에도 자신이 있고 책도 많이 읽고 관심도 있고 국문학에 이런 패션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진짜 영어 실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한 영어 했던 애들이, 스펠링부터 문법부터 정말 그 자신감이 넘치는 애들이 와 있으니까, 제가 그 옆에 가서 외국인으로서 다른 주제가 아니라 언어 이외에 승부를 볼 게 없는 거예요. 영어 하나로 승부를 봐야 되는 곳에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와, 자신감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전에는 이게 틀린 줄을 모르고 그냥 썼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틀린 영어인 줄 모르고 썼던 것들을 그때는 몰랐으니까 되게 자신 있게 했었는데, 너가 이거 틀렸어, 너가 이거를 잘 틀린다 하는 걸 지적을 받고 나니까 계속 말하면서 나 지금 틀리나? 미국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토론식 수업이 되게 많은데 이 전공은 특히나 더 거의 그냥 99% 토론식이었어요. 그래서 토론 자체도 여기 학생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는 또 컨센트레이션, 그 세부 분야, 영문학 세부 분야를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문예창작과예요. 거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쓴 글을, 소설이나 비소설 4장에서 8장 매주 써가지고 그거를 학생들 앞에서 읽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다 비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솔직히 그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는 것조차 약간 좀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내가 소리내서 읽고
읽고 한 줄 한 줄 진짜 나노 단위로 까이는 기분은 진짜 멘탈이 정말 탈탈 털리는 일이더라고요. 원어민 애들도 힘들어할 정도고 미국인 애들이고 글 잘 쓰는 애들인데도 그거를 견디기가 어려워서 자기 글 발표하는 날에만 골라서 안 오는 진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까지 이게 그렇게까지 털릴 만한 글인가 싶은데도 진짜 되게 날카롭게 비평을 하고 틀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학교에 라이팅 센터에 가서 틀린 거를 고쳐가지고 가도 라이팅 센터에서 도와주는 학생이나 선생님들보다 이 반에 있는 애들의 영어 수준이 더 높으니까 틀린 게 또 한두 개씩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미국 애들도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틀리긴 해요. 미국 애들이라고 문법을 다 맞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피해의식이랄까? 뭔가 쟤네들이 틀린 것보다 내가 틀린 게 좀 더 민망하게 느껴지고 더 쉬운데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3년 다니면서 당연히 많이 배웠지만 정말 멘탈이 많이 털렸어요. 자신감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서 석사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 상태로 그 탈탈 털린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멘탈을 가지고 석사를 도저히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고 영어에서 멘탈이 털려가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게 제가 약간 여기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언어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뼛속 깊이 깨닫고 왔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자신감에 되게 약간 이제 넘쳐 있었지만 미국에 와서 살면서는 뭔가 좀 2%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늘 나는 왜 조금 더 잘하지 못할까? 왜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원어민처럼 하지 못할까? 왜 다 알아듣고 농담 같은 거까지 다 알아듣고 하지 못할까? 약간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특히 예전에 인턴십을 할 때는 그때도 이제 외국인이 전혀 없는 그런 일하는 환경이었었거든요. 음반사였다 보니까 가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국으로 치면 SM, JYP, YG 정도의 회사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제가 유니버설 데프잼에 다녀가지고 연예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라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따뜻한 서로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다 약간 의시되고 되게 프렌들리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 와중에 제가 혼자서 약간 non-native speaker이었기 때문에 영어의 부족함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음악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것도 못 보게 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 집에 있을 때는 늘 미국 드라마를 틀어놨었고 영어로 이제 하는 팟캐스트 같은 거를 듣고 다녔고 계속 영어에만 노출을 시켜놨었거든요.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었다면 중국어도 아마 배웠을 거고 스페인어 같은 것도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국 살면서 영어도 100% 완벽하지가 않은데 무슨 중국어를 배우며 무슨 스페인어를 배울 정신이 어디 있니? 되게 밀어붙였어요. 늘 영어로 된 것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영문학과를 다니면서 어차피 약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던 게 제가 막 영어를 정복하자 했던 게 되게 오만한 생각이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어는 그냥 언어의 하나일 뿐이고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K-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이 그냥 여기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정도 레벨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를 습득을 하고 하는 거에 목적을 준다면 훨씬 즐거울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인 이상으로 한국말을 잘해야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그게 압박이 심하겠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여기에서 탈탈 털리고 뭔가 이게 완벽하게 습득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겸허하게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언어가 있고 제가 좀 더 편한 모국어가 있고 또 한국어도 정말 되게 독특한 유니크하고 되게 특별한 언어잖아요. 다른 어느 나라와도 문자를 빌려 쓰거나 하지 않는 독특한 우리만의 언어잖아요. 한문을 갖다가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한글이라는 이런 게 있고 영어만 해도 독일어권 언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을 그대로 쓰잖아요. 다른 뭐 이태리어나 프랑스어 같이 다른 쪽 언어들도 다 알파벳을 갖다 빌어 쓰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가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라는 압박에서 저를 놔주기로 했어요. 물론 힘들었어요. Old English라고 하거든요. 영어 이전에. 지금의 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말 Old English는 보면 그냥 외국어 같아요. 네덜란드어인지 이게 알파벳은 읽겠는데 영어로 읽히지 않는 그런 영어로 된 소설 같은 거를 진짜 한 학기 내내 배우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후회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고 어떻게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글을 읽는 눈이 좀 생겼더라고요. 내 글이 나노 단위로 까이고 남의 글을 또 내가 나노 단위로 까고 그거를 진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이 쓴 글을 봐도 읽는 눈이 높아져서 틀린 걸 약간 잡아낼 수가 있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상처받고 좌절한 만큼 성숙하나 봐요. 학교 다니면서 되게 막 까이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다 끝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글을 접하게 되니까 확실히 학교 다니기 전보다는 좀 수준이 높아 있는 학비 값을 하는구나. 또 제가 외국인으로서 영어에 대한 이런 핸디캡 같은 거를 완전 벗어 던지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인턴십을 하던 시기에 딱 한 번 정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면접을 봤는데 이 포지션은 사실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 이러더라고요. 나 영어 잘하는데? 나 영어에 문제 없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브라운 대학교인가? 아무튼 좀 좋은 대학교에 영문학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얘는 영문학과 나왔어. 무언의 압박으로 너는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약간 쳐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었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저도 무의식 중에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약간 컴플렉스처럼 명함처럼 이렇게 내가 보여줘야 할 이런 게 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영문학과에 나왔으면 나도 영문학과 나왔어. 나도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면 그중에서 약간 글쓰기에는 제일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세부 분야잖아요. 영어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보호막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그냥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글쓰기보다는 낫다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평균적인 원어민들이 다 글쓰기 재능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글 쓰는 재능이잖아요. 나는 원어민처럼 100% 다 할 수 있어는 아니지만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됐는데 그래도 확실히 학교를 졸업하고 험블해진, 좀 겸손해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보고 나니까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영어는 정복할 수 없다. 그냥 언어라는 의사소통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사시면서 영어를 나는 좀 정복하고 싶다. 영어 정복이라는 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어는 문화적인 레퍼런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농담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 시기에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습득이 되는 그런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체득하는 한국도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한국에 오신 분들이 아무리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고 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해도 그 시기에 한국에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레퍼런스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서 그 엄정화 언니가 은맥이 죽어 막 이런 거 하시면서 되게 웃는 거를 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거를 외국에서 온 분들이라면 아무리 한국말이 능통해도 그런 거에서 같이 이해하고 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르쳐주면 배울 수 있죠, 그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무한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문화적인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100% 커버할 수 없다는 거를 저는 학교를 다니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었고, 저처럼 어딘가에 외국 생활을 하시거나 해서 영어에 이런 프레셔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오픈 마인드된 시각으로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어라는 도구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하는 게 어려워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언어예요. 영어와 한국어는. 영어는 Germanic language거든요. 독일어권 언어예요. 여기 대학교 다니면서 독일어를 배우는데 와 진짜 비슷한 단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영어랑. 그대로 갖다 쓰는 단어들도 되게 많이 있고 kindergarten 같은 것도 유치원 이것도 그냥 단어를 갖다 그냥 쓴 거고 알파벳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와 자기네끼리는 서로 언어 배우기 되게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도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거나 일본에 진출을 해서 막 2, 3년 만에 그 현지 언어를 되게 능통하게 하는 경우들 되게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영어권에서는 힘들어요. 그 똑같은 사람들도 일본과 중국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한 그 연예인들도 미국에 오거나 뭐 다른 영어권 나라에 가서 2, 3년 만에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게 너무나 연관성이 없어요. 그 언어가. 대신에 우리는 이제 뭐 중국어나 일본어는 한문에 대한 이해도 있고 비슷한 단어들도 있고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배우기가 조금 더 쉽겠죠, 서로. 그런 면에서도 영어랑 한국어는 정말 전혀 다른 언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100% 마스터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대학교에 가서 3년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깨달은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좀 전달이 됐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다음 탑픽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즐거운 시간. 이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었어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뒤에도 다른 이 비슷한 영어 영상이 따로 있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뽑아보겠습니다. 오 대박. 꿀잼 얘기가 나왔네요. 주차된 차가 없어졌다.
아, 꿀잼 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진짜. 스트레스가 밀려오네요 보니까. 아무튼 꿀잼 얘기니까 기대해주시고 이 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한테 Can I get some syrup?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Can I get some syrup? What's that? 진짜 유니폼 입고 집에 가면서 큰 소리로 질렀어요. 진짜 집에 가는 내내 한 몇백 번을 소리 지르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나오도록.